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녀쌤이 거꾸로 교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물질마다 물에 녹는 양이 다른데요. 그것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바다보다 염분의 농도가 5배 이상 높은 사해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증발하게 되어 소금 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소금 기둥이 물에 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서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해요. 그리고 소금과 같이 용매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고,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물 같은 경우가 용매가 되겠죠.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경우는 용질이 되고요.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은 바로 용액이 됩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될 때 입자의 모형을 보세요. 네. 용질의 입자들이 용매와 고르게 섞여서 잘 섞여 있는 상태가 됐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용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보통 액체와 고체를 섞을 때는 액체가 용매가 되고 고체가 용질이 되는데요. 같은 상태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는 양이 많은 쪽이 용매, 양이 적은 쪽이 용질이 됩니다. 그리고 용액은 우리가 보통 농도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용액의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하죠. 설탕물 10%의 농도, 설탕물 20%의 농도, 이렇게 같은 설탕물이라도 우리가 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농도는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퍼센트 농도가 되죠. 예를 들어 물 80g에 설탕 20g을 섞었을 경우에 용액은 총 100g이고 이때의 용질은 설탕이므로 20g이 되죠. 따라서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농도가 20%가 나오죠. 퍼센트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해도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용해도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를 의미해요. 퍼센트 농도에서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냈지만 용해도에서는 용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 대한 고체의 용해도는 항상 동일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값을 가져요. 따라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 그리고 용매, 그다음에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및 온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해요. 20도씨의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고체 물질의 양을 물질별로 준비를 하면 이와 같이 다른 양이 녹아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20도씨의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고체의 용해도가 됩니다. 특히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어서, 즉 용해도만큼 녹아 있어서 더 이상 용질이 녹을 수 없는 상태의 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에서 특정 온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바로 포화용액의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D와 같은 경우를 보면
D와 같은 경우를 보면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훨씬 적게 녹아 있어요. 따라서 용질을 더 녹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죠. 이러한 D와 같은 용액은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용질이 용매에 더 녹을 수 있는 용액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는 용액은 과하게 녹아있다 해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죠. 60도씨에서는 C의 위치, 즉 100g만 녹을 수 있는데 60도에서 150g이 녹아있다면 A 용액은 과포화 용액이죠. 온도에 따라 물질의 용해도의 변화를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프의 모양이 물질마다 다르죠. 그리고 용매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용해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고체 물질이 물에 녹는 변화는 주로 열을 흡수해야 하는 반응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져서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 물질의 석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용액을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킬 때 그만큼 석출이 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 80도에서 B만큼 녹을 수가 있어요. 즉 80도에서 이 물질은 용해도가 15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온도를 낮추어주면 20도만큼 낮추어주면 A 위치에 오게 되겠죠. 이럴 때 이 물질은 과포화 용액을 나타내게 되고 60도에서는 원래 C만큼 용질이 녹을 수 있으므로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석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시킨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준 값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질산칼륨을 60도가 약간 못 되는 58도에서 100g을 녹였어요. 그러면 지금 질산칼륨은 포화 상태로 녹아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약 20도만큼 낮추어주면 냉각을 시키면 요만큼의 양이 석출이 되는 것이에요. 요만큼의 질산칼륨을 다시 고체 상태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즉, 약 40g의 질산칼륨을 석출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해요. 고체의 용해도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마시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두고 시원할 때 마실 때의 그 느낌과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실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탄산음료의 맛은 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죠.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혀끝의 감각을 더 자극시키는 것이죠. 반면에 미지근한 곳에 두면은 용액에 녹아있던 기체가 날아가므로 그만큼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압력에 대해서는 반대죠.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의 용해도는 증가를 하는데요. 탄산음료의 용기의 뚜껑을 열기 전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뚜껑을 열 때 기포가 발생하죠. 뚜껑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므로 용액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뚜껑을 열어서 탄산음료를 컵에 담으면 더 많은 기포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퀴즈를 낼게요. 시험관 A에서 F까지 각각 사이다를 50ml씩 넣었습니다. 50ml씩 넣고 각각의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을 고르시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시험관을 골라주세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